안녕하세요. 건강과 웰레이징 크리에이터 오렌지장입니다. 오늘 주제의 전문가이신 최미지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더마음의원 최미지 원장입니다. 소아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성인 정신과 대비해서 이수하셔야 되든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네.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전부 정신과 전문의를 따신 분들 중에서 소아정신과라는 세부 전공을 2년 정도 더 수련하신 분들만 전문의가 되는 거죠. 하버드에서 경험을 가셨는데 좀 궁금한 게 국내하고 해외의 어떤 그런 환경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환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더 선진적으로 잘 되어 있긴 하죠. 예를 들면 뭐 자폐나 발달장애에 대한 그 부담을 우리나라에서는 다 부모가 다 지는 데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비싼 치료비를 다 이제 국가에서 다 부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좀 다른 게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문의가 되는 과정보다는요. 한 4, 5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진료를 좀 권유하면 많이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최근 한 1년 사이에서는 거부감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좀 덜 하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같이 해결해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임상적으로 되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기록에 남거나 그러니까 보험 가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방문 자체를 좀 주저하시거나 아니면 심리상담센터나 한의원 쪽으로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치료 자체가 뭐 계속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를 하고 나면 충분히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거와 아이의 증상의 경중을 따질 때 치료하지 않아서 남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정신과 진료가 약을 먹으면 끊을 수 없다든지 진료 끝이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치료를 받고 종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새로 실비보험을 가입할 때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치료 종결이 된 이후에 5년이 지나면 다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걸 모르시고 무조건 한번 방문했다고 해서 이제 가입이 거부가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1년에 한 5번 정도까지 방문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치료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5년 이상 이제 치료가 종결이 되고 재발하지 않은 그런 기록이 있다면 사실은 이제 사보험 문제도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하려고 지금 학회나 이런 데서도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소아정신과에서 어떤 것들이 좀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약물 치료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약물 치료랑 같이 이제 심리 상담을 동반을 하죠. 그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2가지 치료가 진행이 되고 그 외에 이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놀이 치료나 언어 치료, 인지 행동이나 학습 치료도 같이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가로 더 진행이 되는 건데 언어 발달인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언어 재활사가 들어가서 언어에 대한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언어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놀이 치료는 또 환경 자체가 놀잇감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놀이 치료 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놀이 치료를 전공하신 놀이치료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놀이치료를 추가로 더 이제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은 발달 지연을 제일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말이 늦다든지 부모와 사교 장벽이 좀 약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초등학교 이상부터는 이제 ADHD 틱으로 많이 오시는데 틱은 이렇게 눈을 찡긋찡긋 한다든지 어깨를 이렇게 움츠린다든지 이게 너무 그냥 자명하게 보이고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잘 하시는 것 같고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부정부 문제로 오시면 알고 보면 이제 ADHD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산만해서 앉아있지 못하고 준비물을 자꾸 잊어버린다든지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든지 상식적인 수준보다 훨씬 이제 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학교나 학원에서 연락이 오고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잡고 있을까, 이제 제한하거나 뺏으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걸로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 이거보다는 왜 그러면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하는지, 왜 핸드폰을 놓지 않는지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도 골치 아프다, 가슴 답답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골치 아플 때 병원 가면 뭐 진짜 안 나올걸요? 애들은 이제 정서적으로 표현법이 더 세련되지가 않기 때문에 도피할 수 있는 어떤 편안한 안식처로서 게임이나 모바일에 더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친구랑 어울리는 방법의 하나로 이제 스포츠나 이런 거 대신에 게임을 하는 친구도 있고, 마음이 안 좋아서 그 우울한 상황을 도피할 수 있는 탈출구로 이제 쉬는 장소로 게임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게임을 많이 한다는 현상보다는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하는 걸까 물어보고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이 사실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하지 말라고 제안하는 것보다는. 네.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단계가 적절한 시기에 지금 잘 찾아오시는 것 같은지. 틱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발견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잘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성격 탓이라든지 아이의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든지 적응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반드시 약물 치료나 이제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계약하고 3월이 되었는데 아이가 한 4월 초나 뭐 4월 중순이 됐는데도 계속 적응을 못하는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오셔야 되는 시기인 거죠. 아이들이 방학 때는 좋아지고 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하기 시작해요. 우울증이 있는 친구들은 3월 계약이면 4월 말 이제 5월이 되면 뭐 되게 자명하게 계속 그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보이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못 어울려서 혼자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혼자 밥 먹고 그런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조퇴하겠다, 이제 배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학교를 빠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집으로 그 문제들이 이제 퍼지는 경우가 많죠.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는 3학년들이 노는 거랑 6학년들이 노는 거랑 완전 다르게 놀거든요. 정서 발달에 관계된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겠죠.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그 기간만큼 그 구멍의 크기가 커진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이들은 적응력이 빠르니까 회복이 되면 다시 캐치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긴 하지만 큰 구멍이 났을 때 캐치업을 해야 되는 아이의 힘듦이 더 이제 뒤따르는 거죠.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신체 질환보다 더 애매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교우관계 문제나 그냥 단순한 짜증이나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놓쳤을 때 그 아이가 그 아팠던 이완 기간이 길어질수록 치료 기간도 당연히 길어지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그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문제가 아닐 거라 부정하시지 말고 빨리 방문하시면 끝이 없는 질환이 절대 아니거든요. 치료 종결하고 다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